네, 오늘 이어 말하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 생중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공유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신양님도 준비되셨나요? 자, 반올림 페이스북을 들어갑니다. 검색하셔서 반올림 들어가시고, 자, 영상이 왜 안 나오고 있죠? 영상이 나올 텐데, 네, 영상이 나오는 것을 공유하기로 하시면 같이 네, 되네요. 저희가 신기하죠? 저희 모습이 보입니다. 네, 네, 공유하기. 자, 누르시면 신여동진님의 친구분도 이제 이 생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네, 누가 들어왔나요? 한 명, 네 명. 아, 벌써 네 명이 보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서 실시간으로 인사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농성 이어 말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성을 한 지 저희가 252, 네, 참 오래됐죠. 네, 오늘 이어 말하기 손님을 말씀드린 대로 문화연대 신유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까지 인사하고 또 인사하려니까 쑥스럽긴 한데요. 네, 인사를 일단 드렸고요. 이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짜 누군지 몰라요. 저희 농성장을 예쁘게 꾸며주신 분이라는 건 아는데, 네, 활동을 이제 본인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화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유아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문화연대는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문화연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문화연대에서 활동하지만, 활동하는 친구들이 각자 이렇게 역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정책만 하는 친구가 있고, 뭐 저같이 노동 현장이나 이런 데 관련돼서 기획이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프로젝트, 뭐 연구 사업 등등 뭐.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은 문화연대는 기획사냐, 뭐 아니면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있는 단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정책이나 뭐 이렇게 토론회 이런 쪽에 많이 나가는 친구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또 그런 것만 하는 단체인 줄 알고 있거든요. 저도 문화연대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더지도 열심히 뛰고 있는 단체 정도로 얘기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접한 문화연대는 네,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단체에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쉽게, 기분 좋게 접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꽃도 심어주시고 책들도 만들어주시고 그곳에 적합하게 뭔가의 문화를 이렇게 문화의 손길을 불어넣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 이 농성장 봄에 이렇게 꾸몄던 거잖아요. 저희가 설명은 해드리고 있었어요. 꽃집 아니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그건 아닙니다. 70년대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직접 제작을 맡으신, 기획하신 분께서 오늘 이 농성장 컨셉이나 왜 이렇게 꾸몄는지를 직접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성장을 뭐 특별히 어떻게 꾸미겠다거나 그런 고민을 한 건 아니고, 이 농성장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보고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안을 받고 현장에 왔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농성장에 대한 사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의견들이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었고, 그래서 그 의견에 조금만 더 이렇게 플러스 시킨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현장 같은 데 가면 현장을 가기 전에 이제 연락이 오면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해주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뭔가를 만들어서 그냥 딱 갖다 주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고 사람들이 뭘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어쨌든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해줘야 작가들이 왔을 때 그 주장에 맞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반올림은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농성장을 꾸미는데 크게 이제 어렵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작가분들한테 이제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보통 뭘 만들거나 이런데, 그러면 이제 작가분들한테 요청을 드렸을 때, 아, 거기 반올림에서 지금 이런 일로 농성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작가분들이 흔쾌히 아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라고 또 역제안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농성장을 뭐 이렇게 새로 만들거나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소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 반올림의 제안을 받고 페이스북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작가 선생님이 소대를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신 걸 봤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아, 저거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소대 저 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반올림 농성장에 농성장 꾸미기를 할 건데 이 신발에 꽃을 심을 거다. 근데 이 신발이 76켤레고 돌아가신 분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분들의 가시는 길, 지금도 아마 마음 편하게 하늘에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 뭐 이런 걸 좀 전달하고 싶어서 예전부터 이제 소대라는 게 마음을 지켜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신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어떤 화초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미화시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런 작업이 된 겁니다. 네, 그날 하루 무슨 나들이 온 것처럼 한쪽에서는 수습 노무사분들께서 이 선반을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고 계셨고, 한쪽에서는 여기를 쫙 펼쳐놓고 네 정말 꽃 심기 식목일날 행사하듯이 너무너무 즐겁게 이렇게 꽃을 심고 계셨고, 또 이 솥대도 이렇게 붙이는 작업하고 하나하나가 다 즐겁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지금 이곳은 보이지 않지만 삼성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는 삼성 응답하라 우리가 있다 뭐 이런 위에 다 손 바느질로 해서 네, 저 뒤에 현수막으로 걸어놨죠. 네, 그 정성 그 하루가 저희한테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작업들은 쌍용 자동차 그 노동자 아저씨들이 대학로에서 농성하실 때 그 농성장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왜냐면 그 대학로는 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찰들이 와서 방해도 엄청나게 했었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뭔가를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했던 다양한 작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패브릭에 이렇게 현수막 만드는, 바느질로 현수막 만드는 작업이나,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고무신을 하진 않았고, 그때는 이제 한진중공업 노동자 아저씨들이랑 쌍용자동차 아저씨들이 현장에서 신으셨던 작업복, 작업화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작업화를 구해서 거기에다 꽃을 심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인 친구들이 반올림 그때 여기 농성장 꾸미기 할 때 왔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서 이 친구들이 강정도 같이 가고, 뭐 예전에 뭐 포롱도 갔었고, 그다음에 골든브리지 추진, 뭐 재능 뭐 이런 식으로 현장에 계속 다니면서 그런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덕분에 반올림 농성장이 정말 농성치고도 역대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네, 덕분입니다. 우리 그런 거 하려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죠? 오늘 자랑하려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자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봅시다. 네. 그러면 그가 나 뭐 잘했다 뭐 이런 거 좀 또 자랑 좀 해볼까요? 얼마 전에 꿀잠 뭐 이런 것도 그것도 저 너무 예쁘게 지금 지나오면서 봤는데 너무 예뻐서 그거 업어오고 싶었어요. 정말 여기다가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설계해주고. 꿀잠은 그 비정규 노동자의 집 이름이 꿀잠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이제 쉴 곳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보통 대개는 이런 농성장에 와서 그냥 주무시고 가시거나, 뭐 콜트콜트 농성장에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농성장에 주무시거나, 아니면
찜질방 이런 데에서 이제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에 뭐 기차를 타고 가신다는 이런 구조인데 그런 이제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찜질방 한 번 간다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씩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제 특히 기룡 언니들, 기룡 언니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황초루라고 있어요. 황초루라고 지하철 구조하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쉼터나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주변에 뭐 예전에 1인구 투쟁부터 시작해서 KTX 뭐 여승무원 등등 해서 주변에 그 노조 투쟁하고 계신 분들한테 계속 사전에 질문을 했었대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겠냐. 그랬더니 다 너무 좋다고. 그런 공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기룡 언니들이 이제 기름 투쟁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10년 투쟁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 비정규 노동자의 집을 만드는 거를 처음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 제안하는 자리에서 다들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오케이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또 지하철이나 기차역에서 너무 먼 곳에 만들어드리면 또 참여도가 떨어지실 거 아니에요. 숙박시설이 너무 멀게 있으면. 그래서 뭐 서울역이나 영등포, 용산 이렇게 역 근처에다가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요. 서울 집값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다 무너져가는 집도 땅값이 비싸니까 거의 뭐 몇 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10억, 뭐 10몇 억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돈을 좀 모아보자 그래서 그 뭐 주춧돌, 뭐 씨앗 기금, 그다음에 CMS 등등 해서 지금 모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집만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CMS 회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체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돈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쟁여놓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모금법 등등 해가지고 워낙 탄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법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뭐 고용노동부나 아니면은 뭐 복지부 또는 서울시 국가인권위 등등 이렇게 다 어느 곳에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하고 국가인권위 쪽으로 법인 관련돼선 이제 서류 작업들을 좀 집어넣는 상태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쪽에서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법인을 설립하려면 또 총회나든가 뭐 이런 형식적인 절차들이 필요해요. 뭐 이사회, 총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총회를 시작으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창립총회를 하게 된 거고 거기 창립총회에 오신 분들이 어쨌든 회원이 돼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는 그 총회 때 제가 만든 큰 집을 그쵸. 만드신 거죠. 그거 되게 궁금해서 그 예뻤다니까요. 그 언제 얘기 나오나 저금통같이 생긴 거. 네, 그치. 그게 뭐냐면 꿀잠 그 태국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꿀잠과 관련된 그 웹자보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집이 많이 나오는데 송경동 시인이 저한테 그거랑 똑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총회 때 쓰려고. 그림이 먼저고 그 집이 나중이군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총회 때 그거를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저희가 식당에서 총회를 했는데 식당에 들어가는 입구를 처음에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꿀잠을 잘 비정규 노동자의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 요청 사항이었고 두 번째 요청 사항은 그 만들어진 거가 이게 조립식으로 돼서 나중에 이제 길거리에서 뭔가 이 홍보 사업 같은 거 할 때 들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문 사이즈로 만들게 되면 들고 나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를 줄이자. 그래서 사람 키 정도 사이즈로 해서 축소해서 만든 게 그 집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걸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제가 생중계 끝나고 댓글로 사진을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만져봤어요. 그 민주노총 네. 사무공간 어디에 맞아요. 있던데요. 그 스티로폼으로 만들었는데 색깔도 동그랗게 칠하고 스마일 표시도 해놓고 해서
네, 정말 탐나더라고요. 그 어린이집, 상당히 큰 어린이집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리고 송정동 시인이 저한테 그걸 제안했던 이유가 예전에 희망버스 2011년도에 희망버스 할 때 사실은 송정동 시인하고 희망버스를 같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한진중공업 그 본사 앞에서 그 라디오 부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초대 손님 모셔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한진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김준식에 대한 이야기들. 그때 그 부스를 그 스티로폴로 만들었던 그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인민회총 건물에서 전날 아이디어를 내서 하루 만에 만들었거든요. 급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총회 3일 전에 제안을 받아서 직접 만드신 네, 거예요? 거기 그 사무실에서 만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저희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고, 겨울에 얘기가 시작됐어요. 저희가 100일 때 왜 백인 이어 만화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추위가 그때 막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니까 아 그럼 부스를 설치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까지만 하고 저희가 실행을 못했어요. 삼성 서비스지의 분들에게 그 냉장고 박스를 좀 얻어가지고 여기를 부스를 만들어야 되나?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까지만 진짜 고민만 한 달 하다가 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게 있었네요. 만들 수 있죠. 네, 저희가 네, 올 겨울에 그러면 네. 그때까지 여기서 계속 지금 아니 빨리 싸워서 이기셔야죠. 이거 무슨 소리?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네, 이렇게 재주가 많은 분이 옆에 있으면 네, 자꾸 뭔가를 부탁하고 싶어지고 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른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이거 지금 그 중나님께서 또 보지 말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아니 왜 신이가 어린이라고 불러요? 그 저는 아까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페이스북이나 어찌 보면 상당히 친근하게 불려요. 어린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약간 힌트를 얻은 게 아저씨, 누구 아저씨, 한진중공업 아저씨라고 기룡 경찰 언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호칭이 자연스럽게 어린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냥 짐작했습니다. 왜 어린인가요? 일단 이름이 유아 유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한 작가들이 그 편하게 부르려고 어린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 원흉은 노승택과 정태균입니다. 두 사진 작가가 저에게 계속 어린이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제 어린이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는 어린이가 아니라 상당히 맞죠? 네. 그럼요. 완전 어린. 완전 어른이라고.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 대접을 받아야 네, 돼요. 그런데 워낙 이렇게 사진에 보면 항상 천진한 포즈로 네, 계셔가지고 저희가 네, 어린이구나 이렇게 네, 저희도 이름 때문이 아니라 이름도 사실 철이 좀 없긴 해요. 저는 막 동지 이런 말을 좀 굉장히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동지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거리감이 좀 생겨요. 그래서 꼴뚜꼴뚜 형님들도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저씨나 형님이나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 이웃에게 부르듯이 부르는 게 저는 사실은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노조 쪽에서는 워낙 그 동지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칭이 애매하니까 다 동지라고 그냥 부르시잖아요. 저도 어느 현장에 처음 가면 신유아 동지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좀 친해지면 사실은 그 동지라는 호칭은 잘 안 쓰고요. 그냥 나이를 이제 대충 다 가지고 누구랑 얘기하는 거 봐서 저 나이 또래구나 그냥 말 확 나버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쉽게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저희도 아직 뭐 그냥 별명 부르거나 그냥 이름만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해왔는데 네, 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형님 내지는 아저씨 내지는 언니. 네, 그렇군요. 또 뭐 이렇게 자꾸 수다 떨고 싶어갖고 다른 게 가야지 까먹었어요 지금. 감정 감정? 여기 질문 있네. 감정 간다면서요. 네, 주말에 강정 가는데 그 월요일쯤에 아마 강정마을에 가보면 그 삼거리 식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연대를 강정마을에 가면
그 삼거리 식당에서 모든 분들이 식사를 꼭 한 번씩은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그곳이 이제 그 해군기지 관사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그 부지가 이제 해군기지 부지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빨리 치워라라고 1차 계곡장, 2차 계곡장이 날라온 상태고 지금 2차 계곡장 나오고 나서 아마 그 행정집행 들어가는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정에 가면 이제 그 마을 지킴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킴이들이 요청을 계속 해왔어요. 뭐라도 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꼭 와서 뭐 작품을 이런 걸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밥만 먹어줘도 좋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좋으니까 오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희 활동가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행기 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커피 값이나 담배 값을 좀 줄여서 어쨌든 최대한 가려고 지금 어쨌든 비행기 표는 끊어놓은 상태인데 주변에 이제 작가분들한테 요청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럿이 같이 가면 뭐라도 할 수 있고 혹시라도 월요일날 뭐 행정대 집행 들어와서 경찰들하고 싸우다가 잡혀가면 뭐 또 한 일주일 쉬고 그 핑계로 서울 못 오고 뭐아 문화연대 분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같이 좀 싸워주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주말에 꼭 강정에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뭐 문정현 신부님 포함해서 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강정 얘기하고 문정현 신부님 얘기하다 보니까 또 꿀잠하고 묶여서 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홍보를 좀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지금 그 노승택 사진작가, 정태경 사진작가,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꿀잠과 관련돼서 재정 마련을 하기 위한 기획 사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2인전. 네, 제목은 2인전이 아니라 2인전. 네, 제목은 두 어른. 두 어른, 네. 어린이가 기획하는 두 네, 어른. 두 어른.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괜찮네요. 네. 혹시 우리 저희가 이제 이렇게 노조투쟁도 하고 뭐 다양한 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연대할 때 가장 떠오르는 우리 시대의 어린 두 분이 혹시 기억나는 분? 유한 선생님, 문정현 신부님. 네, 그렇게 해서 아, 2인전입니다. 정말? 네. 그렇게 두 분의 2인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정현 신부님은 사실 서각을 계속 하시잖아요. 예전에 용산 참사 그 투쟁 끝나시고 명동성당 앞에서 처음 서각을 시작하셨는데 그전에도 물론 조금씩 하시긴 하셨는데 그때부터 서각 하신 게 지금 거의 한 근 뭐 10년 가까이 10년 조금 안 됐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서각 작품이 엄청나게 많으신 데다가 예전 초창기 때 작품하고 지금 작품하고 보면 신부님 뭐라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작품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매번 강정 갈 때마다 저 작품 언제 한번 전시라도 해드려야겠다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마침 그 꿀잠 관련돼서 재정 마련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서각 전시를 할까 뭐 하다가 그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백기환 선생님도 우리 꿀잠이나 비정규 투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백기환 선생님한테 또 제안을 또 드렸죠. 그래서 근데 백기환 선생님은 이제 붓글씨를 쓰셨는데 사실은 글씨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글씨 쓰는 사람이 아니야. 응? 나는 무지랭이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기룡 언니들부터 시작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사정을 했어요. 제발 몇 점만 써달라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사실은 전시만을 위해서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분명히 안 해주셨을 건데 이 비정규 노동자의 집을 만들기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한 그 전시다. 그래서 좀 요청을 드렸더니 굉장히 흔쾌히 해주셨고 한 달 동안 보통 붓글씨 쓸 때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 노구를 이끌고 무릎 꿇고 앉아서 붓글씨를 막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비정규노동자의 집 후원하기 위해서 한 36점, 약 40점 정도를 써주셨고 문정현 신부님 서각은 저희가 강정에 가서 70점을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어요. 어떻게 네. 그걸 네, 신부님도 흔쾌히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그- 열려요? 그래서? 그래서 7월 5일 날 얼마 안 남았군요. 네, 7월 5일부터 이제 2주 정도 전시 기간을 가질 거고
7월 5일 오픈식 때 여러분들도 다 오시면 어디에서요? 경복궁역에 가면 류가원이라고 그 전시 갤러리가 있어요. 그 한옥으로 된 네네. 분위기 있는 네네. 곳. 그래서 진짜 갤러리에서 진짜 두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와, 네, 무척 기대됩니다. 그러면 기금 마련이라고 하셨으니 판매도 하시는 건가요? 네, 전시 오셔서 원하시는 작품 구매 원하시면 전시 스티커 때 붙이고. 네, 스티커 붙여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와, 네. 네, 문화의 예술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 문정현 신부님과 백기현 선생님께, 선생님을 존경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의 집을 또 응원하시는 분들 모두 가셔서 네, 작품도 보시고, 감상도 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좀 구매도 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문정현 신부님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전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정에 가면 지금 문정현 신부님이 여전히 서각을 하고 계시고, 또 예전에 그 강정 투쟁하시다가 신부님이 이 수염을 뜯긴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수염 뜯긴 거를 가지고 계셨다가 그걸 나무판 위에 올려놓으시고는 그대로 서각하신 게 있어요. 그 서각 작품 수염을 이렇게 파놓으신 게 수염 모양 그대로 뽑힌 모양 그대로를 이렇게 파놓으신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의 제목은 치욕인데요. 그 작품은 판매는 안 할 거고 전시만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행정대 집행 있으면 또 신부님이 엄청나게 거기에서 또 부딪히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강정에 가서 힘이 돼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그 강정에 가서 따뜻한 밥 얻어먹고 그 준덕이랑 놀고 그렇게 놀고 거기도 문화활동가들이 꽤 있잖아요. 그 펜스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인형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곳이 그냥 왜 제주도에 관광 가는 것과 또 다르게 그곳의 세상에서 또 이렇게 느끼는 바가 많았었는데요. 그 소중한 공간이죠.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 공간이 지금 사라질 위기이고 또 얼마나 또 월요일에 행정대집행이 있으면 또 많은 활동가분들이 지키려는 분들이 고초를 겪으시겠어요. 한때 그것이 왜 아프리카 TV 예전 상황이긴 했는데 그게 생중계가 돼서 가보지는 못하고 저희 발만 동동동 굴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시게 되면 많이 고생하실 것 같네요. 그래도 다 고생이죠, 뭐. 다 고생이죠. 아유, 예. 네, 감사드립니다, 대신.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 항상 이렇게, 노동자, 그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공간이, 그죠? 네. 또, 용산 3사 때는 사실은 네. 용산 3사 현장에서 사무실 안 나가고 그냥 1년을 살았어요. 장례 치를 때까지. 그곳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는 뭐 문화재 역할이 어쨌든 거기서 진행되는 모든 문화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고 문화예술가들 조직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 그때 아마 네트워크된 작가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그 패브릭으로 만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친구들이 이제 이어붙이는 뜨개 농성장이라고 해서 그 뜨개질을 같이 해서 그 뜨개질 한 걸로 뭐 현수막을 만들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예전부터 이제 뜨개질로 뭔가를 감싸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이제 그뭐 핵기장에 있는 무슨 뭐 그런 하여튼 우리에게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뜨개질로 싸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통으로 싸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과 좀 이렇게 배치되는 뭐 안 좋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싸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이 강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군기지 들어가는 입구 공사장 입구 앞에 신부님이 매일 미사를 드리는 미사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사터 천막 위에를 다 뜨개질로 덮고 그다음 공사장 그 펜스 앞쪽에 있는 나무를 겨울에 가서 그거를 다 나무를 다 쌌던 기억은 있어요. 네, 갈 때 그런 걸 보면 정말 이렇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인쇄물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닮아있는 그런 현수막을 한 번 더 눈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도 정말 보기가 네,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또 탐나는 거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강탈해 온 거라. 예. 제가 한 번 더 하면 안 됐나 봐요. 동봉이 형 고마워. 네, 이 역시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콜트콜트의 기타 노동자 아저씨들이 지금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요거를 딱 지금 농성하고 계신 네 분을 위해서 네 개만 딱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임재춘, 김정봉, 이인근, 방종훈 이렇게 네 명만 딱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유성 동지들이 지금 오늘 마음은 아프지만 웃으면서 얘기하려니까 좀 죄송한데 그 서울시청에서 분향소에서 농성을 하시다가 지금 양재동으로 농성 현장을 이렇게 바꾸시면서 이제 그 한강호 열사의 꽃상여를 지금 들고 행진하고 계시잖아요. 이틀째잖아요. 근데 오늘 그 행진에 콜트콜트 분들, 뭐 쌍차 분들, 여러 분들 오셨는데 아까 잠깐 걷다가 쉬는 시간에 콜트콜트 형님 두 분이 앉아 계셔서 보니까 두 분이 똑같이 이걸 하고 계신데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어린이가 또. 네, 그래서 달라고 막 근데 안 주시는 거를 이걸 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대요 주변에. 그래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달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덕분에 그래서 보고요. 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페북으로 생중계하게 됐고, 네, 의미를 자꾸 부여해요. 네, 이런 게 정말,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고 관심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이, 이렇게 어느 기업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선전하는데 쓰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픔을 전하는 데에도 정말 네, 소중한 도구인 것 같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반올림 배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김성희 만화가가 그려준 방진복 소녀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예쁘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성희 작가도 용산에 있을 때 용산 관련돼서 만화책 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되게 멋있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문화로 이렇게 싸우는 현장, 고통받는 현장에 이렇게 네, 아름다운 숨결을 이건 종란의 표현이고요. 아름다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신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활동에 반올림 활동이 약간 그래도 조금 예쁘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한 분이 상당히 그런 걸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이렇게 바느질하고 이렇게 신유연님이 하시는 걸 상당히 부러워하면서 평생 그런 거 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화연대가 딱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네, 일단 면접 보시라고. 전 적극 찬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녀님이 이렇게 보면 참 바지런하게 뭔가 자기 손재주와 기획 능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데 얼마 전에 저도 구매를 했어요. 오늘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단추로 뭔가 배지를 만들었었죠. 그것도 또 설명해서 오늘 홍보로 나온 거네요. 그죠? 아니요, 그거 이제 다 팔렸어요. 그래요? 들었던 걸 270개. 270개 중에 한 개는 제가 갖고 있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그 단추는 사실은 얼마 전에 그 퀴어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퀴어 문화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 용산 참사 때 두 개의 문이라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팀이 연분홍치마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이 이제 사실은 재정 사업이나 이런 거를 정말 못하는 팀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회원가입 좀 해주세요라는 말 자체도 못해요. 그분들 지금 교육 듣고 계세요. 네. 저희랑 같이 못해서. 그래서 뭐 할 게 없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그래서 부스는 신청은 하고 싶고 부스에서 뭐 판매를 하고 싶은데 판매할 건 없고 막 그러니까 뭘 했으면 좋겠냐고 계속 연락이 와서 그러면은 이제 연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전에 세월호 관련돼서 그 세월호 광장에서 제가 나비 머리핀을 판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문화연대가 다 같이 그거를 막 같이 만들자는데 갖고 만들어서 그때 판매해서 200만 원인가를 후원을 했었거든요. 당일날 다 팔아가지고. 탐난다. 신현님이 참 그래서 탐나네요. 네, 저희가 그거 거의 한 달 정도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고 이번에 그 버튼 핀은 그게 이제 6가지 무지개 색깔이에요. 빨주, 녹초, 파포. 그리고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는 사실은 남색깔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 유래는 아세요? 아니요. 그냥 예쁘다고 샀지. 그렇군요. 네, 7가지 무지개가 아니고 6가지 왜, 무지개 그죠? 색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왜 6가지냐.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는데, 정확히 답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는, 그때 당시에 퀴어와 관련된 큰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를 준비하는 팀이 이런 이제 도로에 양쪽에 이제 가로수에 이제 깃발을 쫙쫙쫙쫙 세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색깔을 빼자 그래서 남색하고 파란색이 가장 유사한 색이니까 남색을 빼고 그 나머지 6가지 색깔로 그날 깃발을 설치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6가지 색깔이 된 거래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색깔이 핑크색인 건 아시죠? 근데 핑크색 티셔츠 입고 네. 오신 분도 봤어요. 그날. 대개는 이제 그런 그 핑크색이 그 색깔인데 약간 터부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그걸 또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네. 그 색깔이 원래는 8가지 색깔이었대요. 빨주, 노초, 파, 남고, 핑크. 근데 이제 핑크색이 제일 먼저 빠졌어요. 이 제일 먼저 빠진 이유는 그때 당시에 염료가 부족했대요. 그 색깔. 그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빠진 색이 핑크색이고 그 핑크색이 제일 먼저 빠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제된 색깔. 가장 먼저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성소수자. 성소수자들의 색깔이 핑크색이에요. 아유,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그 무지개 단추고 그 단추를 정말 밤낮 없이 꼬맸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그 노란 거 만들 때보다 이거 만들 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거든요. 바느질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단추도 달고 그러니까 옆에도 다 이렇게 하고 네. 오바로크라고 하는 네, 그래서 그게 시간 진짜 많이 걸렸어요. 원래 300개 정도 만들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6월 11일에 맞춰서 저희한테 외주 주세요. 저희 여기 지킴이들 할 일 없으니까 자꾸 자고요. 할 일 없으니까 자꾸 먹고요. 근데 그 얘기 아세요?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얘기하신 거 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 반올림에서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강정에서도 할 일을 달래요. 아 이게 진짜 혼자 하지 말고. 네, 이곳에 공간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 뒤에 있긴 한데 이렇게 방진복 이렇게 피켓 만들 때도 그때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다들 오시면 하나같이 그거 막 한 사람은 오리고 있고 한 사람은 그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유독 열심히 해요. 그거 꼭 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지나가는 학생이 또 저도 이거 해도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문구도 굳이 안 써야 되는데 일본어 찾아서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도 농성장 다니면서 느끼는 업무 좀 건데 주세요.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보다는 현장에서 정말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면 거기에 덧붙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가 플러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와서 누가 이렇게 뭐 해주기만을 원한다면 잘 안 돼요. 네, 그럼요. 물론이죠. 저희 기획이 좀 많은데 여기 삼성 건물을 감싸기 이렇게 따뜻한 온기로 한번 감싸는 해볼까요? 것. 뜨개 한번 있고요. 지금부터 해볼까요? 예, 뜨개질로 감싸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 펜스 비슷한 게 이렇게 있어요. 지금 펜스 쳐놨죠. 자기 땅이라고. 저희는 저 안에 그 열린 공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저 공간에 저희도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저기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감쌌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곳을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조금 전시 공간으로 좀 만들고 네, 이렇게 기획은 많습니다. 이곳에서 오픈하기에는 CCTV와 지금 경비와 이렇게 지나가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한번 기획회의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되게 좋은 생각인 게 사회적 연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뭔가 제안을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 갖고 왔을 때 그게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거나 현장을 구성할 수 있는 거리가 됐을 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정의 그 미사터 위에 갚았던 그 뜨개질이 30cm, 30cm짜리 뜨개를 본인들이 떠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정으로 온 뜨개 판물이 수만 장. 아 정말요? 네. 저 그거 저희도- 보고 누가 네. 보낼까 했는데 모르는 그렇군요. 분들이 다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첫 번째 한 번 덮고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색이 바라고 사갔잖아요. 다음 해에 가서 그거를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할 만큼의 분량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받아놓은 선물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보내주는 사람들은 어쨌든 감정에 대한 고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사람들이 전혀 여기 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들 또는 관심은 없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연대가 가장 큰 연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도 그러면 저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 지킴이 몇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날도 더워가지고 그거 할 게 아니에요. 좀 자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기획을 잘 해서 신녀님께 부탁을 하여. 아니 여기서 직접 하셔도 된다니까. 아, 지금 우리 뭐 한다고요? 네, 우리 뭐 할 건데? 우리 뭐 할 거예요? 우리 일단 배지 좀 많이 팔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방에 진짜 반올림 배지를 다 달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배지 진짜 예뻐요. 예, 삼성 공장이 있는 그 지역은 저는 특히 그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이걸 달고 다니면서 그 진짜 방진복을 입고 일하시는 분들이 좀 보고 이게 뭐지? 반올림이 뭐지? 하면서 찾아보면서 자신들을 위한 건강 지킴이들, 인권 지킴이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를 좀 아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좀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가야겠어요. 여기 농성장은 최소한만 지키고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하여튼 일단은 배지를 좀 더 팔아보고요. 네, 저희가 뭔가 이 공간이 진짜 그 76명이 삼성 반도체에서 LCD에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사과도 받고 보상도 받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사과,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가 뭘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자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삼성이 지금 대화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를 다시 지금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 말고도 223명이나 지금 되는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분들, 오늘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자신들이 쓰는 화학물질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분들, 네, 그분들의 건강권을 이제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도 지키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문화연대 신녀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뭘 할 것인지 홍보를 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꽤나 지나서 그러면 그래도 삼성 얘기는 한 번은 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거. 네, 사실은 삼성 특히 반올림 활동은 예전부터 계속 듣고는 있었고 주변에서 뭐 이것저것 같이 하자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선뜻 와지지 않는 공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역에 있었거나 또 예를 들면 이 강남에 계시거나 강 건너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정말 죄송한데도.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내심 되게 좋았었어요. 뭐라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그래서 저도 좋았고 같이 온 사람들도 계속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 온 거에 대해서 그날 이제 뭔가 속지하는 기분으로 와서 같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주변 분들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많이 알잖아요. 삼성은 특히 뭐 이 반올림이나 이런 문제 말고도 워낙 삼성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반올림 활동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고 그리고 삼성 쪽에서는 뭐 되게 뭐 해줄 것처럼 했다가 뒤로 발 뺐다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너무 거대 자본치고는 되게 치사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떳떳한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해외 나가면 삼성 뭐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잖아요. 삼성이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분들 혹시 보시면 다시 한번 대화를 하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할 것처럼 했다 안 하는 거 말고 제대로 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같이 풀어서 좀 속 시원하게 빠른 시간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는 그 삼성에서 일을 하시다가 반도체 HD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무성이 결합하신 분 중에서는 뇌종양으로 장애인 되신 분도 네, 이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오셔가지고 네, 주무시고 그런 이유가 자신의 병에 걸렸는지 사과받고 싶다. 나 정말 건강했는데 사과받아야겠다. 그리고 보상도 충분히 또 받아야 되지만 다른 이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보상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재발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돼야 된다. 그런 의지로 지금 네, 이 더위 속에서 또 오가시는데요. 그리고 이 문제를 처음 알리신 그 황상대 아버님, 영화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아버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꽃에 얼마나 물을 열심히 주시는지 네, 정말 애지중지하세요. 네, 자기 이제 떠나간 딸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 76개의 이것을 정말 살뜰하게 보살핍니다. 그분들이 더는 고통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벌써 많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시지만 더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신녀님처럼 또 이렇게 좋은 기획과 문화, 토양이 많으신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유아 어린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님자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유아 어린이다, 우리가. 그래서, 네. 유아 어린이가 왔으면 좋겠네요. 하셨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 급조치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앞뒤 안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름 대비 우리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 진짜 수박 심을 걸,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저기 풀장을 개장해야 되나, 여름 대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이 여름 대비 또 우리 이렇게 했다더라 이러면서 또 와서 깨알같이 또 자랑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마무리 해도 되겠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